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이게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뒤집어 삼키고 있구나, 또는 정치가 대한민국 체제를 엎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국민들이 선택한 정치인이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당인데 왜 이렇게 우리 체제를 파괴하려고 있고, 그리고 범법자가 야당 대표가 되고 또 그 범법자가 추천한 사람, 공천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 우리 체제를 엎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 당수,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려고 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 자, 그냥 이게 일탈될 모습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여기에 아주 수려한 칼럼에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국민의 승리인가?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책임이다라고 쓴 글인데, 자, 이 얼마 전에 구순을 맞은 김성우 선생의 글이라고 합니다. 4.19 세대로서 한국일보 주필을 했고 편집국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좀 긴데 반드시 읽어보라 해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글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행되는 캐나다 한국일보에 6월 27일부터 사흘간 나누어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긴 글입니다. 자, 마르코 걸방이라는 글쟁이들 카페에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짜 원로 언론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평생의 관찰과 분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억의 나라 캐나다에서 먼저 공개됐다는 현실도 아주 기막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망명 언론인, 망명 작가가 아닐까. 그래서 이 글을 숨어서 읽게 되는 현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지금 저명한 한 분이 저에게 이 글을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께 소개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승리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국난이다. 나라가 요동친다. 나라가 기울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자, 그래서 정치판이 난장판이다. 포연 없는 전쟁터와 같다. 온 나라가 도끼에 독가스로 가득 차 있다. 자, 하늘에는 핵미사일이 으르렁거리고 야당은 브레이크도 없이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면서 돌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역부족이고 그런데도 일부 국민은 덩달아 신이 났고 일부 국민은 발만 동동 거리고 있다. 일부 국민은 태평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전 국민이 번쩍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한다. 실기는 바로 망국이다 합니다. 자, 이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첫째, 누가 국민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 국민인가? 자, 4.10 총선 결과 승자인 야당은 국민의 승리이고, 그리고 패자인 여당은 국민은 항상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국민의 승리였고 과연 국민은 항상 옳은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의 개가요, 국민이 지당하다면 국민은 지금 그 성취에 도취하고 있을 때인가? 승자도 패자도 국민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고 국민은 기고만장할 것이다. 자, 그러나 우쭐할 것이 없다. 승자도 패자도 국민에게 아첨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은 거인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맞서겠는가? 국민은 성역이고 누가 감히 타다겠는가? 지금 야당은 온갖 폭거를 국민의 뜻이라고 하고 있다. 제멋대로 하면서 민이라고 하다니 이들에게는 당수 개인의 사심의 민이요 자기 당의 당원의 민이다. 국민이 승리자라는 말은 자기 반대자는 국민이 아니요 자기 당 지지자 외에는 국민이 아니다라는 말과 같아. 그래 놓고 야당은 국민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 책임은 모조리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국민을 꼭 3등분했다. 정당 지지도가 여당파 3분의 1, 야당파 3분의 1, 그리고 기권파가 3분의 1이다. 야당은 이 3분의 1의 지지를 가지고 국민의 승리라고 허풍을 쳤다. 그 3분의 1인들 마음대로 폭주하라고 투표지에 사인한 적이 없다. 게다가 국민의 3분의 2는 지지하지도 않았다. 들리는 국민의 소리는 힘세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국민의 소리는 더 힘세다. 본래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국민을 끌어당겨 국민은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다.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서요, 또 국민이 원하면이요, 또 민심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무소불통이다. 자, 궁지에 몰리면 국민을 불러대고 국민만 앞세우면 다 비껴준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당명마다 국민 아니면 민주를 내걸고 국민을 호객하고 있다.
너도 나도 국민을 외쳐대어서 국민이란 말은 구겨진 넝마가 되어버렸다. 이 거룩한 낱말에 아무 신선미도 없고 그리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런 경의도 없다. 선거가 끝나면 휴지통에 들어가 버리는 한 조각 투표지의 대명사일 뿐이다. 선거 바람만 지나고 나면 국민은 바람 없는 날의 깃발이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민을 끌어내어 국민에게 다 덮어 씌워버린다. 지금의 야당은 그 극치다. 국민은 정부나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오용되고 악용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 국민의 이름을 도적 맞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첨배들에게 쏟고 배반당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국민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각자 스스로가 국민이라는 자각의 옷깃을 경건하게 예미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자, 국민은 무책임하다. 자, 책임 없는 권리는 없다. 국민이 주권자라면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 책임을 져본 일이 없다. 국민이 선거를 잘못해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뽑힌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뽑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전혀 자책감이 없다. 잘못 뽑힌 대통령만 사표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뽑은 국민도 사표를 내야 한다.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민은 무책임함으로 투표도 무책임하게 한다.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억울할 것 없다. 무책임하게 투표를 하니 그런 책임을 덮어 쓰는 것이다. 총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이 여당의 패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바로 그 고집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 그에 대한 예비 지식이 거의 없던 우리 국민들은 그 고집 하나를 믿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그 고집이 잘못이라면 그를 잘못 뽑은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고집불통이라고 매도만 한다. 자, 국민들은 선거 때면 대개 말초적인 감정이 앞서서 이성을 잃기 쉽다. 나라의 명운보다는 우선 가려운 데나 긁어서 시원한 재미로 표를 마구 찍는다. 어디다가 표를 던져도 국민이 이겼다고 하고 옳았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안심하고 꼴대도 보지 않고 기분대로 표를 던진다. 국민들이 아무 정신없이 조심 없이 또 의식 없이 투표를 하고 있다. 정부의 지지 여부나 정당의 선택이나 후보자의 선호는 당연히 국민의 자유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악침이나 무분별이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장에서의 유권자는 공인이다. 국민들은 무슨 짓을 해도 나라의 주인이 되는 줄로 또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는지 출구조사를 해보고 싶다. 지난 총선을 두고 여당 측에서는 야당의 정권 심판에 맞서서 2조 심판을 앞세운 것이 또 하나의 패인이라고 자책한다. 아니다. 그 미지근한 심판이 패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심판하지 못한 것이 패인이다. 온갖 죄의 혐의를 누더기처럼 더덕더덕 걸친 야당 당수. 한둘도 아닌 여러 측근이 줄줄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무건의 증언을 했는데도 자기를 구속하려는 검찰을 성토해서 선거에서 대승을 한 야당 당수. 자, 대학의 법학 교수이면서 불법으로 대학의 학사를 어지럽혀 놓고 법무부 장관까지도 되면서 법을 조수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국민대에 숨어서 인력 제3당을 탄생시킨 신당의 당수. 이런 사람들과 그 정당에 설사 만난 듯이 쏟아진 표가 바로 정상인가? 양식에 말하자면 토사광난이다. 정의감의 곤두박질이요, 법정신의 물구나무석이다. 선거는 희롱당하고 민주주의는 창피하다. 게다가 야당의 당수 경우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자기는 개인의 보신과 영달을 위해서 주위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과정에서 당내 독재를 감행하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더니 여당이 반대하는 법만 골라서 통과시키는 폭주 입법의 의회 독재는 독재가 아닌가? 몸에 젖은 그 독재성이 어느 자리에 갖다 놓은들 멀리 가겠는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거대 야당의 당수로 만들어주는 국민은 독재주의자가 아닌가? 신당 당수의 경우 죄는 같은 죄라도 범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진다. 대학 입학 서류 위조 같은 것은 대학 교수가, 더구나 둘 다 대학 교수인 부부가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은커녕
도끼 어린 주먹을 불끈 쥐고 검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검찰 타도를 부르짖는 그것만으로도 당당히 신당 당수가 되었으니까 도둑이 달아나면서 쫓아오는 경찰을 향해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고 있다. 강도 바라바의 석방을 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유다의 군중들처럼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으로서 감싸서 개선 장군이 된 것이다. 그 국민들은 이들을 의인처럼 대접하고 있다. 술 취한 것 같은 다수 국민의 의식이 면허 정지 수준이다. 이들뿐인가 선거에서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줄줄이 국회로 피난시켜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간다. 국민이 사면권자인가? 선거가 면죄부인가? 자, 이것은 국민의 도덕 불감증이 아니라 부도덕 공감증이다. 정의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예 불의에 가담한 것이다. 새 장관이 임명되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부터 샅샅이 검증해서 걸핏하면 낙방시키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그 국회의원을 뽑자면 국민들은 당연히 후보자의 도덕성부터 철저히 검증했어야 한다. 저마다 법과 원칙이 성공하는 나라를 외치면서 이렇게 무법자들과 반칙자들이 대성하고 대성하는 나라의 국민이 바로 우리 국민이다. 한 국가는 그 국민에 상응하는 정부를 갖는다고 한다. 국민의 수준이 곧 정부의 수준이요 정치의 수준이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한탄한 지 오래지만 국민들이 그런 무분별한 투표를 하는 한 정치는 그런 뻔뻔한 수준을 절대 넘지 못한다. 지금의 이 난국은 분별을 잃은 표들의 장난이다. 표가 무분별을 하니 그 표를 모은 야당은 마음 놓고 무분별한 짓을 예사로 하고 있다. 책임질 줄 모르는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할 때다. 국민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니 국민이 수습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러상티망의 선거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은 러상티망이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강자에게 갖는 원한과 복수심을 러상티망이라고 한다. 약자의 강자에 대한 정오심이기도 하고 못 가진 자의 가진 자에 대한 시기심일 때도 있다. 이 러상티망이 온 나라에 팽배해 있다. 지난 총선은 전형적인 러상티망의 선거였다. 선거의 야당 측 주역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듣기 위해서 복수 일념으로 검찰 독재 타도를 외쳤다.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한 동정심에서 뿐만이 아니라 명품병 같은 것이 자신들의 러상티망에 불을 질렀다. 야당은 이 악감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선동했고 그것이 성공했다. 일반 국민들은 언제 죄를 지를지 모를 잠재적인 죄의식 때문에 평소에 검찰에 대한 러상티망이 있다. 이 러상티망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부터 있다. 재직 때의 부정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당한 수모감 때문에 자결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 검찰 총수가 대통령이 되니 야당의 러상티망은 극에 달했고 게다가 무더기로 드러난 자기네의 범죄 혐의까지 겹쳐서 이 죄를 호도하기 위해 국민들의 러상티망에 불을 지르자 많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에 동조했다. 선거에서 죄 지은 사람마다 검찰을 데려 범인 취급해서 죄 지은 사람일수록 대부분 당선이 되었다. 이것이 총선에서의 진상이요 이들에게는 승리를 안긴 많은 국민들의 역할이다. 러상티망은 자신의 주체의식이 결핍될 때 생기는 병이다. 개인적인 주체의식의 빈약은 박약은 민주국민으로서의 주체의식의 허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국민의 주체의식이란 나라의 주인의식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독재하에서 길들여진 종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국민들의 무책임한 투표와 맹목적인 팬덤은 주인의식에 결핍된 종복 근성의 잔재일 수가 있다. 극단적인 정오는 극단적인 편애를 낳는다. 러상티망의 반작용이 극성 지지 팬들이 이끄는 팬덤이다. 팬덤이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광풍의 핵이다. 총선이 이 팬덤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 팬덤 정치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야당은 정당 전체가 특정인의 팬덤 덩어리가 되었다. 정치는 전념한다. 악습의 정치 행태는 사회 전반의 악역처럼 전념한다.
뺑소니 음주운전의 인기 가수가 구속되니까 극성 팬들은 법원에 몰려가 석방하라고 데모를 한다. 자, 애석은 할망정 한 가수의 애호가들이 정치판의 악태를 흉내내는 것은 역으로 정치판의 악태를 더 고무시키고 조장시킨다.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의 거국적 존경을 받는 역대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역팬덤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지러운 혼돈 속에서 새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도 오늘의 나라로 일으킨 흥국 대통령도 동상 하나 안주할 땅 한 뼘이 없는 좁디 좁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한 대통령은 유택 자리가 없어서 유골이 자택에 유폐되어 있다. 나라가 10대 강국이 된 것을 많은 국민들은 그저 국민 자신의 공이라고만 생각한다. 언제는 국민이 없어서 나라가 그렇게 초췌했던가. 그런 기적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런 협량의 국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 국민은 다중이다. 다중의 마음은 한 사람의 가슴 속보다 좁다. 거기 휩쓸리면 안 된다. 팬덤이다가 역팬덤이다가 하는 이 조울증 같은 국민 감정은 과해를 시키고 냉정해져야 한다. 네 번째, 드라마를 좋아하는 국민. 재주 있고 신명 있는 우리 국민은 드라마틱하다. 드라마를 참 좋아한다. 자, 우리 국민만큼 TV에 드라마 프로가 많고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고 탤런트들이 드라마 연기를 잘하는 나라가 드물다. 드라마는 갈등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이다. 사색 당쟁에서부터 남북 분단, 동서 분열, 좌우 대결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연속이다. 지난 총선거 또한 한편의 드라마다. 국민이 주역인 선거는 국민이 드라마를 만들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상식적이고 양식적이고 이성적인 선거라는 드라마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은 성공했다. 촛불 집회라는 것도 어린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구경하면서 참여한 드라마였다. 대한민국은 체감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자, 국민은 배부르다. 빵은 이선이 서커스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심심하고 싶지 않다. 손에 땀을 질 역전극이 보고 싶다. 그러나 조심하라. 그러다가 정권만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다. 국민 노릇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비상조치의 연발 등으로 국민에 시달리자 한 방송 앵커가 이렇게 말했다. 국민 노릇 해먹기도 힘들다. 이런 볼멘 소리의 멘트가 있었다. 민주화가 되니 국민들은 고된 국민 노릇에서 해방된 줄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더 힘든다. 민주화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종 노릇보다는 주인 노릇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의 정치의식은 꼭 명품백 수준이다. 명품백처럼 고급인 것 같지만 명품백처럼 허세다. 고학력으로 고고한 줄 알았던 국민의식이 허세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은 국민다워야 한다. 민주국민이라고 해서 국민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버릇이 없기 쉽다. 그저 애지중지하면서 아무도 매를 들지 않는 아이처럼 방자해서는 안 된다. 점점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영악해져 가는 국민들. 국민이 자꾸 악취미의 선거를 하면 정치는 점점 그 악취미에 영합하게 되고 결국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국민은 사도의 정치에 덩달아 광분할 것이 아니라 정도의 정치에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민은 아무런 나라의 국민일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나라의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 스스로가 품격이 있어야 한다. 10대 강국이라면 그 국격에 맞는 긍지 있는 국민이어야 하고 자존심 있는 국민이라야 한다. 국민은 선동의 선풍기 바람에 바람개비처럼 헛돌 것이 아니라 국기처럼 의연히 펄럭이고 있어야 한다. 국민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나라의 어느 구석도 정상일 수가 없다. 국민이 양식을 잃으면 민주주의는 의식을 잃는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다.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고 이제는 자랑스러운가? 키케로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쳤듯이 지금 이런 선거 결과에 나라 꼴을 놓고도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아라. 자, 다섯 번째, 촛불 위에 횃불이 있다. 한 특정인의 대통령 만들기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지진의 진원이다. 야당은 당의 존재 이유가 그 목적밖에 없다는 듯이 모든 동력을 이에 집중시켜서 전력 투구하면서
거침없는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흔들어대기 시작하더니 임기가 2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탄핵이다. 불순하고 불손하기 짝이 없는 탄핵이란 말을 함부로 주문처럼 되뇌이며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한다. 맡겨놓은 자리이기라도 한 듯이 그 자리는 우리 자리니 어서 비키라는 것이다. 장애물이 생기면 무차별로 특검과 탄핵을 폭력배의 단도처럼 끄집어내어 들이댄다. 촛불로 재미를 본 야당의 탄핵 중독증이다. 탄핵 사유라는 것이 기머거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 같은 소리의 무능이다. 이런 애매한 잣대의 탄핵이라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기가 막히는 것은 이 탄핵의 동기다. 나라를 위한 장엄한 포부에서가 아니라 법망에 갇힌 특정인의 구출 작전 같은 것이다.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자신들도 부인하지 않는 이 동기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야당은 나라를 극도로 혼란시키는 것이 지상의 당략이다. 그래야 나라야 어찌되든 제어들은 법망에서의 당수가 탈출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생긴다. 나라가 안정되면 찬스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때 현 정권을 향해서 이런 무능한 정부는 처음 본다고 했다. 하늘을 보고 침 뱉는 듯이 말했다. 건국이래 이런 후한무치한 야당은 처음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듯 무능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실정만 있는 것도 아니다. 윤 정권이 내세울 치적이라면 단연 대일 외교의 정상화일 것이다. 과거에 대한 실익이 없는 명분보다는 장래의 안보를 우선한 통큰 양보의 결과다. 이념의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 진보라는 야당은 뒤돌아보는데 오히려 보수라는 여당이 앞만 바라본 것이다. 이른바 불통의 고집과 뚝심 아니고는 오히려 아마추어의 저돌성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과감한 외교의 성과였다. 외교사에 길이 남을 만한 용단인데도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자체조차 무덤덤했다. 의대생 정원의 의료계획은 현 야당의 전 정권이 시도하다가 손들어버린 난제다. 윤 대통령은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 이에 도전했다. 그의 고집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오래간만에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원군도 없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나서서 응원해주는 국민도 없다. 야당은 반대할 명분 없이 침묵하면서도 속으로는 성공할까봐 전전긍긍이다. 자, 고집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사태에 이르는 데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엄청난 멍청한 여당이다. 정권이 넘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 당시 여당임에서 정당성이 의문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가세해서 성공시킨 것은 정권을 갖다 바친 것이다. 선거에 저도 싸다. 그 고의적인 자책골이 후유증이 되어 지금 여당을 악몽처럼 괴롭히고 있다. 지금 여야는 우직과 고집 대 술수와 업무의 대결이다. 우직은 졸하고 술수는 능하다. 야당은 빠르고 여당은 고지식하다. 야당은 독하고 여당은 무르다. 야당은 교활하고 여당은 멍청하다. 여당은 운동권으로 뭉친 야당의 적수가 안 된다. 약체에 무기력한 여당만으로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촛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촛불 위에 횃불이 있다. 자, 6번째, 국민의 눈높이를 높여라. 너도 나도 국민의 눈높이를 들먹인다. 야당은 선거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다. 대통령도 선거에 지니 마지못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 국민의 눈높이가 적정 수준인가?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낮다.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아서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다. 눈높이를 끌어올려 놓고 그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책무다. 국민의 낮은 눈높이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을 천민민주주의라고 한다. 국민은 안이 꼽다고 깔보듯이 눈을 아래로 깔지만 말고 지금 나라를 위해 무엇이 급선무인지를 눈을 똑바로 뜬 채 직시해야 한다. 이 직시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한다. 초보 운전자처럼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전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사코 이 눈높이를 끌어내리고 바람을 넣고 있고 그 여당은 덩달아 이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달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눈높이를 높여 정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나라를 일으킨 원동력이 하나였다.
자, 고학력의 우리 국민은 유식하다. 그러나 지식이 곧 양식인 것은 아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는 우민정치였다. 백성이 너무 똑똑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국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교육이 실패한 것이다. 교육혁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색 장정의 역사는 유식한 선비의 국민청이 등장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이 복상 같은 아무런 실용성 없는 명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사이에 나라는 외란에도 호란에도 속수무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제기한 것은 혁명아에 알다웠고 관철하지 못한 것은 그 후회답지가 못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 고분분투했을 뿐 야당 측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에도 정부도 여당도 의지가 약했고 무기력했다. 엄호해주는 맞불 하나 없었다. 국토가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나라의 역사가 두 쪽으로 갈라지다니 그때가 찬스였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함으로써 돌파력을 잃었다. 그 후로 민주시민의 교육은 후퇴하고 야당 측은 무혈 방직을 하여 지금 보무도 당당한 것이다. 자, 7번째. 새나라 운동의 재창. 한국인은 모두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 어느 자리에서나 노래 하나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은 이탈리아인, 러시아인과 함께 세계 3대 가수의 국민이다. 흥과 신명이 있는 특출한 국민이다. 한류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강의 기적은 우리 국민의 이 흥과 신명이 동력이었다. 국민 총단결의 대합창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였다. 그 지휘자가 있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과정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 과정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부작용을 부인하면 결과도 부인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있었으므로 오늘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의 오명 아래 국민을 단결시켰다. 민주의 미명 아래 국민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라. 지금 그 극점에 와 있다. 국민들은 통일을 외치기만 했지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되었는지, 왜 아직도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지 진지한 자성을 해본 적이 있는가. 분단된 것은 외세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아직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외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자작극이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나라가 위태로운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의 자작극이다. 통일을 외칠 자격이 없다. 훌륭한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은 더 현명해져야 한다. 불통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말로 불통이다. 윤 대통령보다도 불통이다. 너도 나도 협치를 부르짖지만 국민들이야말로 협치가 필요하다. 국민끼리부터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궁지에서 나라를 살린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협동과 정신개조 운동이었다. 지금 다시 전 국민의 협동과 정신개조로 새나라 운동을 벌여서 이 궁지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8번째. 침몰하는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의 정치 수준이나 국민의식도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유례가 없으므로 비교할 나라가 없다. 특히 상황과 특이 조건 하에서는 국민의 자각도 특이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핵 문제요, 이념 문제이다. 나라의 존립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친북을 들먹이면 야당이나 언론은 철진한 색깔 논쟁이라는 아주 상투적인 한마디로 입을 막아버린다. 여당조차도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니 표 떨어진다고 시시하고 있다. 어찌 이것이 철진한 일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는 이 마당에 지금도 한창 철이다. 갈수록 더욱 한창 철이다. 총선에서는 이념 논쟁이 오히려 더 쟁점이라야 했다. 이념 논쟁은 자나깨나 후렴처럼 되풀이되는 쟁점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 때 한국을 중재자라고 자처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인가? 핵을 미국 땅에 떨어뜨릴 수 있어도 그것은 자멸의 기림을 북한에 잘 안다. 북핵의 주적은 당연히 한국이다. 한국이 당사자 중에 당사자다. 그런데도 한국이 중립국이기나 한 것처럼 중재자라고 하다니. 더구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조차도 멀거머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이런 마비된 대북간이 나라를 무장 해제시키고 있다. 그래서 방공이라면 벌떼같이 달려들면서도 침공은 딱 입을 다문다. 통일이 염원이라지만 국토 통일은 국민의 대북간 통일이 먼저다. 전 국민이 일치 단결은 핵보다도 더 무섭다. 먼저 남한의 국민의식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지 않는 한 남북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대재앙이다. 야당은 전 국민의 생명이 걸린 북핵보다는 한 상병의 죽음에 집착하고 있다. 전 국민의 안전보다는 명품백 하나에 구군을 걸고 있다. 북핵에 대한 국민의 정신무장을 해제시키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동조하고 있다. 로마 제국이 왜 사망했는지 아는가? 군대의 기강이 해이되어서 갑옷이 무겁다고 벗어 던지면서 망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역이용해서 이 체제의 전복을 회책하는, 그래서 음모를 국민은 눈을 뜨고 또 부릅뜨고 경계해야 한다. 독재 아래에서는 체제의 전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화 투쟁은 그 자유를 이용해서 자유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고도의 술수였던가. 자유주의라고 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마저 용납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자살행위다. 민주주의는 자신을 포기하면서 자신을 방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자유는 자유를 모독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벌한다. 자유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유에게 복수를 당한다. 자유의 복수법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극성 지지자들의 팬덤이 위험하다. 정치적 팬덤은 우상화의 바로 전 단계다. 우상화의 모델은 멀리 있지 않다. 주체 사상에 광휘하는 북한 주민을 흉볼 것이 없다. 남한 주민도 저런 체제 하에서 꼭 저렇게 될 것이다. 동족의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침묵하는 것은 다 조짐이 있다. 그 조짐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지난 총선 결과는 그 조짐이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외의 한 언론인은 총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토록 절규하던 민주주의가 이런 민주주의였습니까? 하고 통탄했다. 참으로 얼마나 몫이도록 외친 민주화였던가. 그러나 지금 그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장담할 수가 있는가? 국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민주시민이 되지 않는 한 아직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다. 지금 이 대혼란의 국난이 국민의 승리인가? 국민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패배다. 나라가 망해도 국민은 항상 옳은가? 망국의 국민도 국민인가? 지금 우리 국민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화산 위에서 일부는 춤을 추고 일부는 잠자고 있다. 고대 그리스 희극신 아리스토파네스의 새에 나오는 포세이돈의 목소리로 묻는다. 아, 민주주의요?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 이게 이 칼럼의 끝입니다. 자, 지금 이 글을 쓰신 분, 지금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를 195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한국일보 주필이었고 고문이었고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프랑스 특파원도 역임했고 수평선 넘어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인생을 묻는다 명문장의 조건, 돌아가는 배.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절절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적고 있습니다. 자, 아주 긴 겁니다. 제가 지금 읽으니까 33분이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 국민의 승리인가? 우리 국민이 너무나 어리석은 상태가 아닌가? 자, 어리석은 국민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고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팬덤으로 따라다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김성우 씨, 지금 구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이 우리 국민들 전체 마음을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이 글을 꼭 한 번씩 읽거나 들어서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는지를 자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이대로 깊은 물속에 빠져드는 타이타닉호와 같다. 자, 그 앞에서 악사들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위안을 주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 데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 배가 물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 자, 이것이 국민의 승리인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명문장이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